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댓글에 얼굴을 가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 진짜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모자를 썼습니다. 오늘 보신 물건은 양평입니다. 경매 물건을 포함해서 우리 동네에는 총 5집밖에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목록 2는 토지고요. 목록 1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소지는 양평 계곡면 공세리 8-2번지 1층 39평에 2층 24평 총 63평의 큰 전원주택인데요. 평수만 봐도 옛날 스타일이다. 그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에 사용승인일은 2012년 4월 대충 10년 정도 된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인데요. 근데 이상해요. 이 로디브가 2010년도 거거든요. 이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는데요. 착공일자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와, 이 집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지? 제일 오래된 위성사진을 보면은 이때 이미 집이 있었습니다. 자, 2008년도에 준공됐다고 치면은 13년 된 건축물. 더 오래됐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이랑 비슷하게 착공이 됐다는 가정하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는데 이 집은 마찬가지로 착공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집 2005년도에 착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16년 됐어요. 그러면 추론을 해본다면 우리 집은 한 13년에서 20년 정도 된 집이다. 혹은 적어도 13년 됐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라. 그죠? 이거 그냥 감정평가서나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만 봤으면은 얼마 안 된 건물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죠? 정면에 보이는 집은 창이 상당히 많죠. 그죠? 남향이면 좋았을 뻔했으나 이 방향은 정서향. 2층의 이 부분은 제시의 기억 다용도실이고요. 11평입니다.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요. 요 방향이 남향이거든요. 이 다용도실 안쪽에 또 남쪽으로 창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 경매 당시 사진을 보면은 창문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이쪽 창문들 남향. 통풍이나 조망, 일조에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바로 옆집이 붙어 있어요. 로드뷰를 보면은 이거 햇볕 들어올래나? 제가 선을 그어봤어요. 1층은 이 정도 각도 이상이 돼야지 햇빛이 들어올 것 같고요. 2층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이 두 집의 경사는 좀 오버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올라가는 경사인데요. 일단 고도는 이쪽이 80cm 정도 더 높아요. 뭐야, 딱 붙어 있는 데다가 이쪽이 더 높다고? 이거는 거의 뭐 햇빛 안 들어올래나? 제가 맨날 일조에 대해서 입만 터는 것 같아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우리 집은 앞집 때문에 일조 시간이 3시간 10분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이 일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축물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형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반영이 아직까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형님 누님들이 이 V월드를 많이 쓰시게 된다면은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줄 것 같고요. 앞으로 일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과 아랫집과의 거리는 딱 3m 밖에 안 돼요. 남쪽 지형이 높고 딱 붙어 있어요. 진짜 우리 집 1층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남쪽과 동쪽 모습을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요렇게 데크가 짜여 있고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물탱크실입니다. 3평. 내부 사진은 없고요. 배치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1층인데요. 아까 보셨던 현관 정면에 이렇게 창문이 나 있는 부분은 거실과 방 1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주방과 화장실도 2개. 이게 39평입니다. 너무 커요. 그죠? 옛날 스타일. 이쪽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요. 방이 또 있고, 자, 아까 보셨던 다용도실.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 4개, 화장실 3개. 근데 다용도실 부분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는 도면이랑 실제 모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진 보시면 여기까지 연장이 돼 있죠. 그죠? 도면에 다시 표시를 하면은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베란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위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옛날 사진을 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붕 부분에 이렇게 창문을 많이 달아놨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 모습인데요. 제 느낌에는 다락 공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옵니다. 자, 사양은 외벽 치장벽돌 인조석. 근데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라고 돼 있어요. 뭐지? 왜 기름 보일러로 안 했지? 그죠? 요거는 제 느낌에는 화목 보일러 같아요. 아까 뒤쪽에 장작이 좀 쌓여 있었거든요. 보통 정면에다가 이렇게 연통 내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화목 보일러를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정원과 데크 사진을 좀 보실 건데요. 자, 데크 모습이고요.
자, 이 봐봐. 연통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정원 모습인데 보시면은 여기 돈이 쌓여 있어요. 그죠? 옛날 사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쁜 돈이 쌓여 있습니다. 정원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망이 상당히 멀리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집이 이쪽보다 지대가 높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집도 전망이 괜찮을래나? 자, 일단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내 앞을 가로 막는지 안 막는지 보시겠습니다. V월드 조망 분석 모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쪽이 뻥 뚫려서 전망이 괜찮은 방향인데 여기 앞에 뭔가 거실력. 그쵸? 옆에서 보면은 완전 막혔어. 그러나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요 왼쪽 집을 피해서 배치를 해서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집과의 높이 차이도 1.5m나 돼요. 자, 그럼 정면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옆집을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앞집들이 전망을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고도가 더 낮거든요. 제 생각에는 뻥 뚫려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집 뒤쪽에 바로 산이 붙어 있어서 배산, 그리고 또랑이 있네요. 임수. 이 산이 국공유지면 정말 좋겠어. 근데 사유지의 급경사입니다. 집 뒤에 있는 산이 급경사면은 이거 산사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 빨간 선이 대지 경계선인 것 같고요. 이렇게 녹색 선을 그어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단으로 지형이 구성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 녹색 선부터 급경사로 보이거든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10m예요. 다행히 그 앞에 이 부분은 상당히 완만한 경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간은 좀 완만한 것 같아요. 뭔가 텃밭으로 좀 쓰려고 가꿔놨어요. 물론 남의 땅입니다. 이 빨간색 대지 경계선은요,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완만한 공간.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나 산사태에서 위험한지 봤는데요. 다행히 3등급, 4등급. 산사태 방지에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벌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현재 상태에서는 수령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 5등급이 어떤 곳이냐? 이 부분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자, 계곡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없겠죠? 이렇게 아까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 또랑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또랑물은 흑천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물길들이 어떤 이런 굴곡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굴곡이 없고 그냥 다 일직선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바람이라든지 온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풍광이 좋다. 혹은 습도가 괜찮을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자,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요. 북쪽에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죠?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과 미세먼지의 직방이다. 이건 좀 안 좋은데.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300만 원이었는데요. 자, 현재 최저가 금액 기준으로 평당 210만 원입니다. 아까 이거 몇 년 됐다고 했죠? 13년에서 20년 된 건축물로 추정. 금액의 감을 잡기 위해서 옛날 경매 결과를 뒤져봤는데요. 2016년도에 감정평가했을 때 2억 원이었어요. 낙찰된 금액을 건축물에 안분을 하게 되면은 1억 8천입니다. 평당 280만 원. 그때 당시 낙찰자와 차순위 간의 금액 차이가 110만 원밖에 안 났었어요. 만약에 이 물건이 아파트였다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시골 물건에서는 1억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낙찰 금액 중 건축물 가격 평당 280만 원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금액은 얼마냐? 보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건축물이 20년 됐다. 그래서 빵원이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낙찰을 못 받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한 16년 된 건축물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저는 딱 평당 120만 원만 잡겠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7,500만 원. 우리 물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지난 영상의 그 물건 옆에 있습니다. 잠실역까지 57km, 1시간 30분. 5년, 10년 뒤에 준공될 송파 양평 고속도로의 호재 지역이고요. 먼 훗날에 준공하게 되면은 이쪽 IC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가 중요한데 6번 국도랑도 가깝습니다. 원덕역이라고 전철역도 바로 코앞에 있어요. 1.5km 5분. 걸어서 갈 수 있는데요. 25분 걸리고요. 자전거로 5분에서 10분. 근데 여기는 지도로 보니까는 편의점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읍내를 가시려면은 여기 양평역까지 가셔야 됩니다. 9km 20분. 자, 여기가 원덕역이고요. 이쪽에 대명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석 안 해도 상당히 자연환경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는데 전원주택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집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은 6번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면 전혀 마주치지 않을 지역입니다. 우리 마을은 딱 요만큼이고요. 몇 가구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원덕역에서부터 우리 마을까지 가는 모습 로드뷰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죠? 이 역사 안에 편의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시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그 자체. 논밭을 지나 흑천 위를 이 다리로 건너게 되면은 우리 마을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다리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죠? 이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은 일기토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개울을 하나 더 건너게 되면은 우리 집이 나옵니다. 일단 주변에는 다 전원주택들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집도 별로 없어요. 조용하고 깔끔한 동네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 뭐가 하나 있죠. 그죠? 직선거리 230m. 일단 로드뷰로는 뭔지는 확인은 안 돼요. 축사 같긴 한데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 출입문 설치했죠. 이 축사로 추정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우리 바로 뒤에 붙어있는 그 산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역을 개발을 하지 않을까? 느낌적인 느낌, 그죠? 보시다시피 펜션들도 있고요. 우리 집이 있는 다리 건너 이쪽 산 쪽에는 현재 딱 5가구밖에 없어요. 진짜 다들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건축물 보셨고 이번에는 토지 보시겠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이 땅인데요. 자, 주소는 같고요. 대지의 보전관리지역 173평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현황도로랑 접하고 있고 다리랑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리는 이 땅에 들어가 있는데요. 국공유지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 도로는 아무 문제 없는 도로. 그럼 나머지 이 빨간색은 뭐겠어요? 아, 제가 빨간색을 칠한 이유가 있겠죠? 지목은 답이고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 집을 가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이것도 혹시 국공유지인가 봤는데 당연히 사유지입니다. 공유자 수를 보면은 4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4명. 원래 나도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갔을까? 자, 2016년도에 경매가 한번 있었잖아요. 이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등기를 봤는데, 자, 전전 소유자가 갖고 계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경매 관련 등기는 결제하실 필요 없고요. 경매 마당에 가시면은 공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팁입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여긴데요. 위아래로 위성사진이 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녹색선을 기준으로 이 바닥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죠? 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굳이 뭐 돈 쓸 필요 없죠. 그냥 옆집 분이랑 원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이 얼마냐면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평당 95만 원. 4년 전 경매 낙찰가 금액 기준으로는 82만 원. 공시지가는 44만 원. 그럼 이 땅값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실거래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물건 주변에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평당 94만 원. 우리 토지가 173평이거든요. 곱하면은 총 금액은 1억 6천만 원. 자, 여기서 아까 지분 도로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땅을 사는 게 맘 편해요. 그죠? 아주 넉넉하게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빼놓으면은 제가 산정한 토지 가격은 1억 4천만 원. 평당 80만 원. 아까 건축물 가격 얼마였냐면요. 7,500만 원. 두 개 더하면은 총 금액은 2억 1천만 원 되겠습니다. 4년 전 낙찰 금액 참고하시고요. 현재 최저가 금액은 2억 5,200만 원. 경매 공고문에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지적도상 맹지. 우리 집을 나중에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이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매도하고 싶어. 자, 이때 상대방이 도로가 없다고 후려칠 수가 있어요. 그죠? 무조건 지분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동네 사람들이랑 무조건 친해져야 돼요. 그죠? 우리 물건에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한 분 계시고요. 등기를 좀 봤는데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A, B 두 분이 계세요. 그럼 경매는 누가 넣냐? B가 넣었어요. 보시면은 입찰 금액을 낮게 써서 B씨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면은 무잉여로 경매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이 책을 냈는데요. 이익금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